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서서히 그렇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그 신호를 놓치는 건 사실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었고 식탁 위엔 늘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이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바쁜 자녀들 눈치에 대충 때우거나 혼자 먹는 밥이 귀찮아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는 날도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쉽게 말하면 매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것이 달라지면서 건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살이 찌고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것까지도 모두 이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바로잡는 데는 거창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 그 중에서도 한 가지에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하나를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챙기면 좋고 어떤 방식이 실천하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지도요. 특히 60세 이후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영상이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건강 상담과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삶을 바꿔온 사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또한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론이나 정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그래서 내가 그동안 힘들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시청자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결정적 함정 하나만 알아도 건강 관리를 몇 배는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에 대한 작지만 큰 응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정작 이 하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 소홀히 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소금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60대 이후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정제 소금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자연 소금은 우리 몸에서의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도 음식처럼 질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 시골에서 항아리에 절이고 간수 빼서 만든 소금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든 천일염, 구운 소금, 자염 같은 자연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하얀 정제 소금은 순수 염화나트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당뇨가 무조건 설탕 때문만은 아니듯 혈압도 무조건 소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혈압 때문에 소금을 무조건 피하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미네랄 부족, 식욕 저하, 만성 피로, 근육 경련, 심지어 우울감까지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여름날 오히려 저염식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짜게 먹지 말라고만 하니 몸이 원하는 신호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작동하려면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정제 소금만 먹게 되면 나트륨은 넘치고 나머지 미네랄은 모자라게 되죠. 마치 건물은 지었는데 철근이 빠진 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건강 상담을 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먹는 소금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자연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변비가 사라지고 무기력하던 생활이 활기를 되찾은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몸속 미네랄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지 짜게 먹지 말자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자연 소금이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는 천일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정제된 가공 소금과 다를 바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소금이라고 해도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오래 간수를 뺐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진짜 자연 소금입니다. 이것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요?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시니어분들이 소금 섭취에 있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금이라고 하면 막연히 고급스럽고 비싼 소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소금의 가치는 가격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이 수많은 생리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뼈를 만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데까지 이 미네랄이 다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미네랄이 정제 소금에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천일염, 구운 소금, 자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소금은 소금을 도자기 그릇에 넣고 수백 도 고온에서 여러 번 굽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순물이 사라지고 소화 흡수도 잘 되며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항아리에 넣고 자연 증발시켜 만드는 방식이라 더욱 정제되지 않은 살아있는 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단지 짠맛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을 안정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류가 필요하고 그 전류는 소금 속 미네랄이 도와줘야 흐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걸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좋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제 소금 기준입니다. 자연 소금은 같은 양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자연 소금 아주 소량을 녹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컵으로 변비가 사라지고 혈압도 더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거나 체내 수분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천일염이라 해도 충분히 간수를 빼지 않으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소금을 고를 때는 간수를 오래 뺐는지 불순물이 없는지 정말 자연 건조로 만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 좋은 소금을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요즘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이미 많은 양의 정제,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 소금을 따로 챙겨 먹어도 라면이나 햄, 젓갈류 같은 음식으로 정제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체적인 식단을 자연식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미밥, 나물, 된장국 같은 전통 식단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도 좋은 소금 먹고 싶긴 한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고 매번 챙기기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금을 챙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실패하지 않는 습관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금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챙겨 먹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식사를 대충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흔해졌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소금을 자연스럽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익숙한 방식으로 말이죠.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에 정제 소금 대신 자연 소금을 쓰는 것입니다. 된장이나 간장도 시판 제품보다 전통 방식으로 담근 것을 선택하면 더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소금이라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적지만 매일 꾸준히 먹게 되면 몸속 미네랄 밸런스를 서서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나 장아찌를 직접 담글 수 있다면 정제 소금 대신 천일염이나 자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가 김치는 좋은 소금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네랄이 식재료와 만나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이죠. 직접 담그기 어렵다면 요즘은 자연 소금으로 담근 김치나 반찬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도 있으니 이런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량의 자연 소금을 타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장 운동이 약해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단, 이때 소금의 양은 아주 적어야 하며 너무 짜게 마시면 오히려 갈증만 유발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중 소금 찍어 먹기 대신 소금 섞어 먹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찐 감자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때도 자연 소금을 쓰면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마늘, 파, 깨소금 등과 함께 자연 소금을 넣어 만든 천연 양념장은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울 수 있는 훌륭한 보조식품이 됩니다. 이처럼 소금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만 바꿔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침 한 끼 자연 소금 넣은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느낄 겁니다. 기운이 덜 빠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고 무엇보다 기분이 좀 더 안정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은 혈압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도 소금 섭취를 극도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제 소금 대신 천일염으로 바꾸고 아침마다 된장국과 함께 자연 소금 한 꼬집을 챙기기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소금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몸속 균형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진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조차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못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좋은 소금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숨겨진 심리적 장벽과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릴까? 정말 좋은 소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오랜 고정관념과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각종 건강 캠페인과 광고를 통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이라고 해도 소금은 소금인데 먹어도 되나? 라는 불안감이 남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병원에서 소금 줄이세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소금 자체가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오히려 체력은 더 떨어지고 식욕은 줄고 기운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염식만 고집한 결과 전하트륨증이나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피로감, 어지럼증, 우울감, 근육 경련을 겪는 시니어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소금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실용적인 고민입니다. 마트에 가도 천일염, 구운 소금, 자염, 히말라야 소금 등 종류가 너무 많고 겉보기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게 진짜 좋은 소금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정제 소금을 계속 쓰거나 아예 소금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좋은 의도와 달리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더불어 요즘은 식사 자체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경향도 실천을 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즉석밥, 도시락,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조리 과정에서 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미 조미된 음식에는 대부분 정제 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치 스스로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틈새부터 바꾸자. 예를 들어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집에서 직접 해 먹는 식사를 만들어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소금만 자연 소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된장국, 나물무침, 삶은 달걀처럼 단순한 메뉴면 충분합니다. 한 그릇이라도 내 손으로 간을 하는 식사를 하면 그 안에 어떤 소금이 들어가는지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메모해 두기입니다. 예를 들어 믿을 수 있는 농가에서 만든 3년 이상 간수 뺀 천일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자염 같은 제품명을 메모해 두고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찾아보는 거죠. 정보가 많으면 헷갈리기 마련이지만 처음부터 12가지 제품만 집중적으로 써보면 실패 확률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기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나 이제 소금 바꿨다는 말을 하면서 식탁 위 소금통을 같이 바꿔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과 같은 소금을 쓴다는 건 식생활을 함께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도 나는 요즘 이런 소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유하면서 정보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사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들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체감하기 전까지는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좋은 소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체험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소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변화는 단지 건강 수치상의 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예전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눈이 먼저 떠져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미네랄을 제때 채워주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수면입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분들이 자연 소금 섭취 후 숙면을 경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제 소금만 먹을 땐 이런 균형이 무너져 있어 뇌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연 소금을 통해 몸의 밸런스가 잡히면 뇌파가 편안해지고 밤새 숙면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변화는 배변 활동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고질적인 변비로 고생하시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약은 먹기 싫고 그런데 좋은 소금을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타 마시기만 해도 장이 눈을 뜨듯이 깨어납니다. 실제로 소금물 한 잔 덕분에 화장실 가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 우울감이나 짜증 같은 감정 변화도 쉽게 생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자연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짜증이 줄고 감정이 차분해졌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엔 자잘한 일에도 화가 나고 예민했는데 요즘은 그냥 웃고 넘기게 된다고까지 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손발 저림이 줄고 머리카락 빠짐이 줄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면서 약 복용량을 줄인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소금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금을 꾸준히 챙긴 것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이 결코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제된 음식, 부족한 수면, 억눌린 감정, 불균형한 영양 속에서 몸은 항상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자연 소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맞은 땅처럼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걸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좋은 습관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방법과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소금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연 소금 섭취가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분명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일회성 실천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습관은 결국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엔 열심히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혼자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소금을 챙기는 일도 결국 사람과의 연결 안에서 훨씬 오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해도 며칠 지나면 깜빡하거나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우리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시자는 약속을 하면 전혀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서로 격려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고 작은 성취도 나눌 수 있죠. 특히 손주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에서 할머니 된장국엔 특별한 소금이 들어간다고 말하면 아이도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 건강법을 친구나 지인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요즘 자염을 쓰는데 아침에 기운이 다르더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건강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따뜻한 나눔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모임에서 이런 건강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분들은 실천율도 훨씬 높고 꾸준함도 오래 갑니다. 결국 건강은 함께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을 할 때 올해는 자연 소금으로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또는 명절 선물로 건강한 자연 소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실천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가족의 건강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식탁이란 건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건강한 선택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피드백 받기입니다. 자연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거나 자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은 무릎도 덜 시리고 잠도 잘 와라고 말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겪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말로 표현하면서 더 강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실천도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자녀나 주변 사람이 변화를 눈치채고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하면 그건 최고의 보상입니다. 사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하면 그건 진짜 건강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치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가벼워지고 기운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다면 그건 분명 건강해진 증거입니다. 자연 소금은 그렇게 우리 몸의 느낌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단, 이 변화는 혼자만의 결심보다는 함께하는 실천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병원 진료나 약, 복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근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금을 꾸준히 챙긴다는 건 단순히 식단의 일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내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 혈압, 혈당, 수면, 에너지, 통증 이런 부분들의 자연 소금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보고되는 변화는 바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진료 예약은 했는데
별다른 처방 없이 돌아오거나 매번 같은 약만 받는 패턴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요즘은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소금 하나만으로 모든 질병이 해결되진 않지만 몸속 전반적인 균형이 잡히면 스스로 자가 회복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병원에 의존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또한 약 복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 이뇨제, 수면제처럼 몸의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던 약물들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같은 용량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식생활 바뀌니 수치가 좋아졌네요. 용량 줄이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의 개선입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은 단순히 몸의 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뇌의 전기 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미네랄 균형을 잘 유지하면 뇌도 그에 맞춰 더 명확하게 작동합니다. 요즘 깜빡하는 게 줄었어요. 말하려던 단어가 금방 떠올라요. 같은 작은 변화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런 효과들은 대부분 몇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처음 12주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변비가 완화된 느낌으로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면 체력이나 기분의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병원 기록과 수치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안 보이지만 쌓이면 분명히 드러나는 변화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자신의 의지로 만든 결과라는 점입니다. 병원 처방도 아니고 광고에서 본 건강보조식품도 아니고 내가 내 식탁 위에서 선택한 좋은 소금이 내 몸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삶에 대한 자신감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된 변화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구나. 내가 내 건강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경험은 병원에서도 약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어진 건강을 어떻게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연 소금 습관을 평생의 건강 자산으로 바꾸는 실천 전략과 단순한 식생활을 넘어서 마음 건강까지 지켜주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라는 건 단지 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좋은 소금 하나로 시작한 변화가 오래 가려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서 생활의 리듬 전체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선 물뿐만 아니라 햇빛, 바람, 흙까지 골고루 필요하듯 건강한 몸도 단 하나의 요소만으로 유지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 소금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엔 하루의 생활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소금 간을 제대로 한 따뜻한 국으로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여는 사람은 아침을 건너뛰고 라면이나 커피로 때우는 사람과는 몸의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장은 더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은 더 부드럽게 순환하고 마음은 덜 불안해집니다. 결국 몸이 편안해지면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이유 없이 불안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도 몸의 균형이 깨질 때 더 심해집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마음의 진정제라 불릴 정도로 심리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 소금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말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연 소금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습관은 천천히 먹는 식사입니다. 짠맛이 강한 음식은 빨리 먹기 쉽고 위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면 자연 소금은 짠맛이 부드럽고 은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는 소화, 혈당 조절, 식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좋은 소금은 우리의 식사 습관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일일이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좋은 재료로 만든 반찬, 김치, 양념장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을 맞아서 몸의 반응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먹고 나서 기운이 도는지, 더부룩하지 않은지,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한지, 그런 작은 느낌을 기준으로 음식을 고르는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는 방식이 쌓여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한 리듬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먹었다.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났다. 하루 종일 기분이 잔잔했다 같은 내용을 하루 한 줄씩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최고의 건강 루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건강이란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연 소금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식사, 수면, 감정, 인간관계, 삶의 태도까지도 서서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내 몸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오늘 나눈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지침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우리가 간과했던 소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짜고 싱거운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력에까지 깊이 관여하는 존재였죠. 특히 시니어에게 있어서 좋은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기력을 되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소금 바꾸기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사용 중인 소금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정제 소금이라면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으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천일염, 구운 소금, 자연 중에서도 간수 뺀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하루 한 끼에만 자연 소금을 써보세요. 모든 식사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된장국, 나물 반찬, 미역국 같은 익숙한 한식 메뉴에 자연 소금을 넣어 맛을 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소금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아주 조금만 넣어 마셔보세요. 장이 움직이고 몸이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가족, 친구, 지인과 소금 이야기를 나누세요. 나는 이런 소금 써봤는데 좋더라 하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단 함께 실천할 때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 단계, 작은 기록을 남기세요. 몸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느껴보시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은 변비가 없었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신감으로 바뀌고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며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달 후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작하길 참 잘했어요. 처음엔 작지만 분명한 변화는 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딱 오늘만 해보자는 마음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믿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선택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금 하나 바꾼 선택이 그분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 아닐까요? 오늘도 자신의 몸을 위해 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백이었습니다.